첫 번째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암은 불치병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 화학 방사선요법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면역 항암제 역시 지극히 미미하고 제한적인 효과에 내성까지 생기면 무용지물이지요.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자연요법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자, 옆에 달려있는 영상 제목을 읽어드리면 항암 자연치유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글을 따라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진짜 좋아요. 세포대사 원리를 편안히 앉아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요로결석 환자인데요. 요로결석 때문에 방광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염증 억제를 위해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자주 오줌이 마렵고 오줌을 누고 난 다음 좀 있다가 또 마렵습니다. 커피의 이뇨작용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커피를 줄여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석이 방광 내로 들어가서 방광 내벽을 자극하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황재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항산화작용으로 방광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타민C가 옥살산을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를 안 먹고 비타민D로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신장 결석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 발생 빈도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통증 발생 빈도가 비타민 D를 먹어서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병원 가서 CT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 내 몸속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으니 답답하군요.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뾰족한 수를 저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측정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것은 왜 방광에 자극을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방광에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석이 주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소변이 마려운 원리는 방광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소변이 차게 되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죠. 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얇아지고 눌린다,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건데, 어쨌든 압력도 자극, 또는 물질에 의한 자극도 자극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 활성산소, 두 번째 pH, 이런 것을 한번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변의 산화 환원 전이를 측정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ORP라고. 일단 산화성인, 즉 활성산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환원성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 체크. 두 번째 pH, 산도를 재보는 거죠. pH가 낮은 경우에 줄 수 있는 자극 또는 높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자극,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게 병원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산균과 프로폴리스를 같이 식전에 먹고 있는데 두 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것도 참 저도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프로폴리스를 먹는 양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의 종류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이렇게 올라온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요런 영상이 아니라 일종의 논문들이죠. 프로폴리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을 때 프로폴리스가 유산균들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유산균을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입니다. 확실한 건 프로폴리스와 장내 미생물을 같이 섭취했을 때 장내 미생물을 삼일시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있고요. 또 한 개는 이제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셀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36대학교 산 연구입니다. 프로폴리스에 대한 한국형 유산균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찾아보면 프로폴리스에 관해서 두 연구가 상반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논문하고 지금 이거하고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니까는 저번에 요 앞에 번에 지금 보여드린 것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첫 번째 해외 연구는 프로폴리스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이다. 두 번째 한국 연구는 엑시도필러스를 좀 억제하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두 연구의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저도 모두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혈압이 떨어지지 않네요. 경동맥, 감기, 이명, 피부, 입안 결석 등등 무지하게 좋아진다. 이놈의 혈압은 잡혀지지 않네요. 5년 넘었는데 9,000에서 6,000 먹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비타민C를 드시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죠. 기본적인 영양 습관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생활 습관도 잘 관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영양들이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방광암인데 오가피, 키토산, 아미노산을 많이 먹습니다. 비타민도 구충제 요법도 베이킹 소다 요법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암 환자로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입니다. 계속 자연 치유로 가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군요. 반대로 위산이 많은 사람은 배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요? 저는 비오유키소를 좀 해보시라. 위장이 안 좋으시면 비오유키소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산이 많은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게 위산이 정말 많은지 적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위산이 많다라기보다 위산이 적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위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위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위산이 많다 적다 스스로 혼자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오유키소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약 아침 저녁 샤알씩 먹고 미포조말 5g 아침 저녁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못해 몸무게 15kg 줄고 힘이 없고 죽을 것 같습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상담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정도의 글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장에 물혹이 있는데 비타민C 많이 먹어도 되나요? 신장의 문제. 이건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해 보시면서 신장 기능을 체크를 해가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시작하려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비타민C는 가성비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유튜브 댓글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의 답변을 채팅창에 글을 채팅창. 오랜만에 신지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한스 감사합니다. 이윤아님 오셨군요. 박사님, 가족님 안녕하세요. 잠시 키토산 광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키토산이 품절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품절이 될 것입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좀 참고 계셔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생산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메가3 중에 멸치 기름 만든 게 좋다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요? 네, 멸치 기름으로 만든 걸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메가3는 화학 구조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던 오메가3류는 DHA, EPA가 해당이 되어지는데 DHA와 EPA는 화학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DHA, EPA가 많이 들어있는 캡슐, 많이 들어있는 제품, 네, 이런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산화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성비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어나 참치는 커서 중금속 위험이 있다며, 네, 그것도 전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중금속에 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금속이 들어있는 DHA, EPA는 팔지 않습니다. 제조도 안 됩니다.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거짓말이 8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말 어느 게 진실이고 어떤 것이 참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연어나 참치는 커서 중금속 믿지 않습니다. 멸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가성비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약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메가3 하루 몇 개 복용하면 좋을까요? 약 6g 정도, 6g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6g, 3g에서 6g 정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드실수록 훨씬 더 좋은데요. 보통 흡수가 되지 않으면 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기름이. 네. 그래서 흡수되어지는 최대 양을 먹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 6000 먹고요. 비타민 B도 먹어요. 아스피린 괜찮아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아스피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 또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을 좋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스피린 먹는 분들 많이 있고 혈액의 그 뭉침, 의혈, 혈전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분은 아스피린을 먹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 혈액이 뭉치는 것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또는 다른 영양 성분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약을 먹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